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 32분입니다. 자, 장이 끝났는데요. 뭐 오늘 많이 출렁였죠. 8월 달에 증시가 하락했는데, 예? 증시가 하락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길 찍었어요. 예? 여길 찍었다고. 이게 8월이에요. 예. 8월 달에 보입니다. 7월 29일에서 8월 9일, 8월 9일자까지의 이게 2주봉이에요. 근데 어딜 찍었냐? 여길 찍었어요. 네? 여길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거는 기준선 26을 붕괴해야 된다. 예? 기준선 26을 붕괴해야 되는데, 기준선 26이 더 밑에 있어요. 이 밑에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아래쪽으로 다시 와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것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봉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주봉도. 그죠? 그래서 올라가도 내려와야 되는 거죠. 올라가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데드가 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데드 나는데 여기가 데드가 안 나겠어요? 여기도 데드 나면 여기도 데드가 나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도 내려오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8월 달에 만들어진 차트예요. 그래서 8월 달에 저길 찍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죠. 첫 번째는 내리기 힘들다. 예? 첫 번째 판단은 내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너무 많이 내렸어. 그래서 내리기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내려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가 없는 자리인 거죠. 8월 달은. 그러니까 어딘가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질 건데 어딘가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오르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투자자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죠? 네. 자, 앞으로 내릴 거니까 들고 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은 낙폭과되니까 매수해. 라고 해야 되나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잖아요. 8월 달의 입장에서 보면 오를 수 있어. 싸니까. 그러니까 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니까 들고 가보는 것도 어떨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안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하방을 그냥 들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반등하면 추가적으로 고버스를 매수해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반등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팔걸. 네,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자,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 예.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제가 여기서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고 바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황이 가지고 있는 조건보다는 지금 당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한 결과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8월달처럼
양날의 칼이 존재한다면, 예? 그러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상승하는 거죠. 예,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제한하기가 힘든 거예요. 실제로 아마 8월 달에 올렸던 동영상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하락하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예요. 예? 그때 판단은 이건 일목으로 봤을 때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선을 건드렸는데, 예. 그러면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워낙 반등폭이 셌기 때문에 저점을 깨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심지어 코스피 지수는 아직도 못 깼어. 예? 코스피 200 지수나 깬 거지 코스피 지수는 아직도 못 깼습니다. 그러면 그때 매수한 분들이 오히려 더 현명했을지도 몰라요. 예. 다만 그때 고퍼스를 매도하는 게 정답이었을까? 라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왜냐면 들고 있었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고퍼스 고가가 2,555원이었나요? 2,655원이었나? 초고치가. 근데 그걸 넘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생각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와 다른 하나는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자기 생각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고요. 자기 생각이 맞을 때는 역시 내가 뛰어나서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생각이 틀리면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전문가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책임을 그냥 상대방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가 온전히 책임을 갖고 판단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정보도 그런 방식으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게. 상방을 선택하든 하방을 선택하든 투자자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대방에게 이거는 떨어질 거니까 들고 가. 네. 그렇게 접근하면 온전히 저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도의적이든 아니든. 그죠? 네. 근데 상방을 보세요, 하방을 보세요 라고 먼저 묻고 시작을 하면 상방 포지션에 따른 전략이 따로 있고 하방 포지션에 따른 전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포지션을 선택했든 그 포지션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죠. 다만 제 포지션은 늘 똑같아요. 예? 제 포지션은 늘 똑같다고. 제가 상대방에게 포지션을 선택하도록 제공하는 거지. 저에게는 상방 포지션이 없어요. 자, 이제 올봉부터 보겠습니다. 올봉. 자,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오늘 하단선 찍은 거죠. 이해되셨죠? 예? 오늘 하단선을 찍었다고. 예, 오늘 하단선을 찍은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제안을 드렸냐면 주봉이 저가를 깼으니 일봉이 저가를 깨면 그 밑에 있는 하단선은 월봉의 하단선이니까 319대까지 정도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319라는 숫자가 예, 월봉의 하단선이고 주봉의 볼펜 20 하단선이고 일봉의 볼펜 20 하단선입니다. 그쵸? 오늘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 왔는데 악재를 달고 내려왔으면 되는데 그냥 루머에 의해서 떨어졌죠. 예? 2차 계엄을 한다. 뭐 이런 루머를 계속 뿌려대서 예, 의도적으로 하락시킨 뒤에 기관이 연기금이랑 합세해서 왕창 매수했습니다. 8천억이 넘어요. 둘이 매수한 게 8천억이 넘습니다.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각각 4,700억이랑 3,400억을 매수했는데 아마도 어제 벙커에 모여가지고 같이 작전을 한 게 아닌가, 작전 회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의심. 누가 불렀겠죠. 예. 검찰 출신에 누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 막 예. 퍼붓겠죠. 압수수색을 하겠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봉은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주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를 봤더니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고가만 안 넘으면 되는 거죠? 네, 고가만 안 넘으면 되고, 지금 만들어진 상단선의 구조로 보면 한 325.30까지는 반등해도 뭐 할 말 없죠. 예? 325.30까지는 반등을 해도 할 말이 없다. 고요. 예. 상단선은 살아있어요. 320일에도.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고 싶다면 320 아래, 예? 320 아래에서 이번 주 저가가 안 깨지면 320 아래에서 이번 주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하세요. 이번 주 저가가 안 깨지면 지난달 저가가 안 깨집니다. 그쵸? 예, 이번 주 저가가 안 깨지면 지난달 저가가 안 깨지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저는 지난달 저가도 깨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매수하지 마세요. 예?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지난달 저가도 깨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은 명확하다. 이번 주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한다. 매도자는 이거는 추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응? 매도자는 정말 추천하기 어려운 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등가 기준으로 했을 때 325.30보다 높아야 돼요. 325.30. 그러니까 지금보다 최소한 3% 이상은 올라가야 하방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고민. 예. 원래는 330대였잖아요. 지금 6%를 내린 건데 예. 어쨌든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죠. 예. 그리고 뭐 다른 내용들은 미국 증시 끝나고 야간 선물 수치 정해지고 예, 그러면 다시 내일이나 일요일 정도에 예, 컨텐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주말에 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탄핵 뭐 투표하지 않나요? 예? 내일 탄핵 투표한다는 것 같은데 그 이슈도 있고 그 전에 또 뭐 2차 계엄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1차 계엄을 했는데 뭐 2차 계엄은 못 할까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예. 제가 대통령이면 할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뭐 안 좋은 결과로 가게 된다면 뭐 일단 하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라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2차 계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주말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제가 대통령이 아니니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2차 계엄을 시도할 것 같아. 순전히 그 입장에 선다면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죠? 그러면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리스크는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8월 달에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8월 달에 주봉과 이주봉에 선행 스팬을 찍으면서 이 모든 하락에 대한 단초는 8월 달에 다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은 그 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현물을 팔았습니다. 예? 8월달 이후로 계속 팔았어요.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고 일관되게 현물을 매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수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있겠지만 이미 다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오늘 아쉬운 건 아래꼴이에요. 응? 종가는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종가는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이에요. 이 자리가 거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래꼬리를 너무 길게 달았어요. 지금 1.5%짜리 아래꼬리를 달아놨는데, 이 아래꼬리를 어떻게 할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목을 보겠습니다. 일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자, 월봉은 322.66을 찍었죠. 322.66을 찍었습니다. 어제 안 찍었어요? 어제는 322.80까지 찍었고, 오늘 저가를 깨면서 322.66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데드가 난 거죠. 응? 데드가 났단 말이에요. 12월인데 데드가 났어. 그러니까 데드가 났다라는 전제 하에 보면 어쨌든 363으로는 안 간다죠. 응? 363.72로는 안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가 데드가 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얘도 데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데드니까. 그러면 363.72를 안 갈 건데, 똑같은 논리로 코스피 지수를 보면, 그럼 얘도 지금 2725.43을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가 안 가는데 코스피 혼자 가요? 못 갈 거라고. 그럼 얘는 여길 데드 내야지. 그죠? 얘는 데드 내야 되잖아요. 왜? 얘가 골드 낼 생각이 없다면 얘는 데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377.76을 깰 거다라는 거죠. 2377.76을 깰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50%.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단순하게 선행 스팬을 데드시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가 선행 스팬을 데드시킴으로 인해서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위로 갈 필요가 없어졌고, 그 논리를 그대로 코스피 지수에 적용하면 코스피 지수의 후행 스팬도 기준선 26으로 갈 필요가 없으니 결국에는 데드 상태를 완성하기 위해서 선행 스팬을 분기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곧 2377.76을 찍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돼요. 자, 똑같은 논리로 볼게요. 코스닥 지수가 전분기 저가를 깼어요. 근데 코스닥 150이 안 깨고 버텨요. 오늘 깼습니다. 예? 오늘 깼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코스닥 150 지수랑 코스닥 지수랑 동기화를 시켰어요. 이제 오르든 내리든 자유롭죠. 두 개가 동기화가 됐으니까. 근데 코스피 지수랑 코스피 200 지수는 동기화가 안 되고 서로 계속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동기화가 되겠죠. 예? 언젠가는 동기화가 되는데 이 동기화의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오래 남은 시간이 줄어들어요. 예? 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오래 남은 시간이 줄어든다고요. 자, 오래 남은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2377.76을 깬 뒤에 반등할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적다는 거죠. 자, 오늘까지 이번 주 들어서 오늘까지 몇 거래일이죠? 5거래일입니다. 예? 5거래일이에요. 5거래일이 지났습니다. 5거래일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5거래일이 지나는 동안에 2377.76을 못 깼으니까 앞으로 15거래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5거래일 중에 다시 또 5거래일을 쓰면서 2377.76을 깼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남은 시간이 10일밖에 안 돼요. 그죠? 예? 남은 시간이 10일밖에 안 된다고요. 왜? 2377.76을 깨는데 허비한 시간이 10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2377.76을 찍어놓고, 예, 거기서 10일 동안에 얼마나 올릴 거냐잖아요. 예? 이제 남은 건 10거래일 동안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예요. 그런데 제가 연봉으로 볼 때 가야 될 수치가 314라 그랬죠. 예? 연봉으로 보면 요구하는 수치가 314라고요. 그러니까 314를 딱 터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위로 갈 건지 아니면 더 나가 자빠질 건지는 그쯤 가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계속 걔가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제가 올렸던 동영상을 계속 과거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연봉의 하단선, 예? 연봉의 하단선이 352에 있고 그 다음에 314에 있다고. 그죠? 예. 이렇게 여기 352에 있고 314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에서는 352로 가는 흐름이 아니라면, 예? 352로 가는 흐름이 아니라면 314로 먼저 간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이제 314를 딱 찍은 뒤에 352 쪽으로 움직일 건지 아니면 287 쪽으로 움직일 건지 이제 그 다음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차 판단은 314로 갈 거냐 352로 갈 거냐인데 352로 가려면 빨리 코스피 지수가 2377.76을 찍어야 돼요. 거길 찍어야 완료가 되는 거지. 그죠? 하방이 완성이 돼야 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방을 완성을 안 시키니까 위로도 못 가는 거예요. 아래로도 안 빠지지만 위로도 못 가는 거죠.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314를 찍고 2377.76을 찍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남은 시간이 열흘이라면, 예, 그 열흘 동안만 안 오르고 뭉개면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352로 가지 않을 확률도 커지는 거죠. 왜? 뭉개면 되니까. 예? 뭉개면 되는 거예요. 안 오르고 계속 뭉개는 거야, 지금. 시간만 때우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봉이 고가를 낮춰가면서 시간만 계속 때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 왜 옆으로 가고, 예? 미국 증시 오르는데 왜 우리는 안 오르고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다른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종가 고가를 계속 노리고 있는 거고 우리는 종가 저가를 계속 노리고 있는 거죠. 이마트,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NC소프트, LG화학 이런 차트 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몰락하기 전에 소니 있죠. 소니 차트랑 똑같아요. 박살나기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 있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꺼져가는 그 시점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월봉 차트를 보면 뭐 NC나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랑 거의 비슷해요. 심지어 소니도 그 몰락할 때의 차트를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시점에서 AI 버블이 있어서 뭐 주도주들 밸류업 한다고 뭐 금융주들 그 다음에 뭐 AI 관련해서 반도체주들 뭐 이런 잘 만들어진 차트들 있잖아요. 그런 차트들 보면 기업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정말 화학주 그 다음에 그 뭐 이마트나 롯데나 이런 차트 보면요 이거는 부도날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워요. 고점에서 80% 90% 이렇게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80% 90% 이렇게 빠졌다고요. LG화학 지금 26만원이잖아요 26만 6,500원입니다 고점이 1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75% 빠진 거예요. 고점에서 75%가 빠졌다고요. 근데 다른 종목은 더해. NC소프트도 안 그럴까요? NC소프트 한 20만원 하나요? NC소프트 얼마지? NC소프트 20만원이잖아요. 근데 얘도 100만원 넘었어요. 그럼 80만원이 떨어진 거잖아요, 최소? 그러면 80%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싸다라고 누가 얘기했을 때 오케이. 그럼요. 당연히 전 동의해요. 왜? 70%가 빠지고 80%가 빠졌는데 주가가 이게 비싸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고점 대비해서 70%가 빠지고 80%가 빠졌다는 거는 부도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나기 직전의 회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 지금의 위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여기가 저점이거나 아니면 회사가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가 봤을 때도 저점이 맞죠. 75% 80%가 빠졌는데 그 가격을 보고도 저점이 아니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빠진다라는 거는 회사 사정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NC소프트 막 직원들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점에 도달한 기업들이 많은 거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없어질 회사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막 문 닫고 뭐 부도나고 그런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렸던 차트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그리는 종목들이 꽤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20이라는 지수에 가려져서 그런 종목들이 잘 안 보일 뿐 정말로 위험 수위에 도달한 기업들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 352로 갈 거냐? 352로 가려면 30%가 올라야 되고, 그죠? 314로 갈 거면 8%만 빼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8%가 빠를까? 30%가 빠를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314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314를 간 뒤에 그 다음에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거길 찍고 나서 반등하는 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반등을 못하면 이제 280대로 가는 거죠. 응? 그러니까 314를 찍었는데도 거기서도 외국인이 주구장창 매도하고 앉아 있으면 이거는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280대, 그러니까 290대 아래까지도 노리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매도를 안 멈추면 어차피 올해 끝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누르고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들을 일단은 딱 갖춰놓고, 이제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 뭐 시나리오를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유지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계엄 터지고 나서 야간 선물이 312까지 빠졌어요. 예? 312까지 빠졌는데 312까지 내렸다라는 건 제 입장에서 보면 월봉의 저가가 깨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달에 저가가 316.14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깨진 거라고. 그 얘기는 그럼 주간장도 깨질 수 있겠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방에 대해서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막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 막 머리가 아파요. 왜? 뭐 오를 때 막 외국인이 막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하고 그러면 마음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야간 선물이 312까지 빠진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장에 개인이 현물 팔고 있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으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월봉이 저가를 깨는 상황이 올 것 같고, 그러면 316.14는 깨지지 않겠냐, 316.14는 깨지지 않겠냐는 거고, 거기가 깨지면 코스피 지수는 2386.98을 깨겠죠. 근데 거기서 깨지는 게 아니라 2377.76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가 가야 되는 수치는 대략 314에서 310 사이, 그 정도까지는 일단 오픈해놓고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입장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제가 이런 생각을 누구한테 강요하거나 뭔가 이렇게 설득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죠. 여기까지. 너무 얘기가 길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가 데드 났기 때문에 코스피도 데드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언급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봉에서 얘가 321.50, 요거 다음 주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걸 데드 내야 마무리 되는 거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이걸 데드 낸다고 했을 때 지금 종가가 325.07이니까 다음 주 종가가 이번 주 종가보다 낮을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돼요. 그쵸? 다음 주 종가가 이번 주 종가보다 낮을 확률에 대해서 열어두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봉들은 뭐 사인이 없죠. 사인이 없습니다. 사인이 없어요. 그리고 3일봉 이거 말씀드렸죠? 얘가 저점인데, 저점인데 기준선 26 쪽으로 안 가고 봉 밑으로 빠지면 새로운 저점이 나오는 형태가 된다고. 지금 얘는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 코스피 안 나왔다고. 이해되셨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저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가 이 저점을 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저점을 깨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2377.76이 깨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기관이 옆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삽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픈 거죠. 외국인은 정확하게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훼손되는 게 없는데 계속 어디서 전화 받고 뭐 회의 끌려가고 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막 엉뚱한 데서 막 매수질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일봉인데 보이시죠? 일봉 한 번도 골든한 적 없어요. 한 번도 골든한 적이 없다. 이제 몇 거래일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거래일 남았어요. 10거래일 안에 골드 안 내면, 그러니까 331로 못 가면 여기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숫자는 다 331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331을 넘어가면 어쨌든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331을 못 넘으면 저가는 다 붕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오늘도 데드잖아요. 오늘도 데드로. 자, 다음 주도 목요일까지는 330.35예요. 그러니까 330.35를 못 넘으면 계속 하방입니다. 330.35를 못 넘으면 하방이에요. 330.35면 지금 위치에서 8%에요. 8%를 못 올라가면 계속 하방은 유지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설명이 다 됐죠? 예?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런 설명은 사실 제 논리인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비법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체계를 가지고 어필하는 거예요. 이런 신호들이 있고 이런 신호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옳고 제 생각이 맞다가 아니라 지표들이 이러이러한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지식들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지식이 얻어지면 응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라는 거죠. 그 이상이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만기를 보는 거죠. 만기를 보는데 제일 먼저 볼 거는 옵션 합이에요. 옵션 합이라는 건 선물을 제외한 거예요. 선물을 제외하고 옵션의 포지션만 보는 거고, 누적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 월물을 계속 거래한 결과예요. 뭐 키움 데이터가 맞는다 안 맞는다,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생각은 없어요. 보세요. 자, 개인은 여기가 얼마냐면 346입니다.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나요. 위로 올라가면 수익이 나.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수익도 안 나지만 손실도 안 나.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개인은 위로 올라가면 수익이 나요. 그럼 위로 올라갈 필요 없겠죠. 위로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옵션으로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해되시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굳이 올라갈 필요 없어. 자,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게요. 외국인은 332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위로는 다 손실이에요. 그 위로는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입장에서 뭐다? 332 위로 갈 생각은 없는 거죠. 그냥 여기서 놀고 싶은 거예요. 왔다가 갔다가 319까지 내리는 거는 문제가 없어. 다시 올라와도 문제 없어. 그죠? 그냥 332만 넘지 않으면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330.35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330.35까지는 안 갈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별로 의지가 없어요. 외국인은 의지가 없다고. 오늘도 의지가 없잖아요. 오늘은 329 위로는 깎아버렸고, 누적으로는 332 위로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330.35 위로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여기서 놀고 싶은 거야. 여기서 놀면서 뭘 하냐? 개인을 박살내는 거죠. 개인을 박살내는 거예요. 자, 오늘 개인이 포지션 뭐 잡았어요? 콜 잡았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살짝 올려요. 응? 살짝 올려가지고 거기서 콜을 사게 만드는 거지.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살짝 올려요. 살짝. 왜? 올려도 돼. 올리면 죽어. 예? 한 326, 7 요런 숫자까지 쫙 올리는 거죠. 거기까지 올린 다음에 거기서 콜을 막 줘 개인한테. 예. 그 다음에 쑥 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은 죽어요. 응? 그러면 개인은 죽는다고. 예? 그러면 여기서 320, 뭐, 5, 6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뭐 수익이 달라져요? 똑같아요. 예, 수익 안 나. 근데 어떻게 돼요? 지수가 올라가면서 콜값이 올라가겠죠. 콜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걔네한테 다 주는 거예요. 너 가져. 그리고 콜 매도를 막 치는 거죠, 외국인은. 그 다음날 쑥 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쑥 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걔는 그 좁은 구간에서 맞아 죽는 거예요. 외국인은 어차피 332만 안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올리든 내리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은 큰 폭의 상승은 원하지는 않는 모양새로 보여요. 네, 큰 폭의 상승은 원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큰 폭의 상승은 원하지 않는다. 네, 그냥 놀고 싶다는 거죠. 지금 위치 정도에서 박스권 만들어 놓고 네, 그냥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만기까지 장난질하는 거죠. 그래서 옵션은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요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게 다 추정치인 건 아시죠? 네, 다 추정치인 거기 때문에 뭐 신뢰도가 높다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는 거예요. 재미로. 자, 지금 보면 이게 누적입니다. 누적인데, 자, 개인은 품 매도를 들고 있죠? 네? 품 매도를 들고 있잖아요. 파란 건 매도고, 빨간 건 매수예요. 예? 파란 건 매도고, 빨간 건 매수입니다. 이거 제가 캡처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다 개인이고 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매도라고. 풋 매도. 근데 외국인은 여기까지 매수잖아요. 예? 얘는 풋 매수. 자, 기관 금투도 다 풋 매수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 아래를 본다는 거예요. 아래를 보고 예, 개인은 위를 봐요. 예? 위를 봐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봐요. 그러면 자, 금투는 콜 매수도 했어요. 예? 근데 외국인은 뭐 이거 보세요. 콜 매도야. 그죠? 외국인은 콜 매도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개인이 콜 매수죠. 예. 그러면 개인이 콜 매수고 외국인이 콜 매도인 자리를 보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요. 그러면 327부터 막을 생각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누적으로 보면 강하지는 않지만 327.5 위로는 막을 생각이 있는 거예요. 327.5 위로는 어쨌든 눌러보려고 하는 의도는 있는 거예요. 아까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332가 해당 수치지만 요 누적된 포지션별로 행사가별로 보면 327 위로는 막아줄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이 포지션을 월요일날 다 뒤집었다. 그러면 분석을 바꿔야겠지만 요 포지션을 유지해 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증권 이게 금투죠. 금투는 자, 금투는 예? 콜도 샀고 풋도 샀어요. 예? 그럼 포지션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쪽이 수익이고 이쪽이 수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양매수라 그럽니다. 버터플라이. 예. 그러니까 금투 포지션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웨이는 풋 매수했잖아요. 그럼 풋 매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콜 매도를 쳤잖아요. 예? 콜 매도를 쳤으니까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합성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됐어요. 이 밑에는 모르겠어요. 이 밑에가 이렇게 꺾이는지 이렇게 되는지. 왜냐면 풋매수 숫자가 안 많아요. 콜매도 숫자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주력이 콜매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손실 나는 거예요. 자, 금투는 위로 가면 수익이 나고 외인은 위로 가면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둘이 거래하는 거 보면 다르죠. 금투는 사잖아요, 현물을. 금투는 현물을 사고 외국인은 현물을 팔아요. 왜냐면 자기 포지션이 자기는 아래고 금투는 위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327.5 위로는 일단 막아놓은 거예요. 327.5 위로는 막아놓은 거라 뭐 등가만 세게 오르지 않는다면, 시초가만 세게 오르지 않는다면, 예, 다음 주는 327.5 아래에서 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327.5 부근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잘 안 올라가고 그 아래쪽으로, 예, 눌러서 관리를 하겠죠. 저는 일단 그렇게 포지션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기가 다음 주 목요일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종가 기준으로 330.35만 안 올라가면, 예, 그러면 계속 하방 구조가 유지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지난달 저가를 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으면 뭐 어지간한 건 다 해드린 거잖아요. 곧보수는 사실 별로 해드리고 싶은 게 없어요. 왜냐 지금 비싸. 지금 비싸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넘어갔잖아요. 이격불변을 넘어갔잖아요. 이격불변을 넘어갔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는 제가 기대할 수 있거든요. 최고 많이 가면 여기까지 간다고 보는 거예요. 2,900원까지. 하지만, 예, 이격불변 2,490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저는 신규 매수 이야기는 일체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뭐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은 이상은 그냥 보유 전략은 추천할 수 있지만 신규 매수 전략을 추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2,490원이죠? 하단선 2,490원 정도 있잖아요. 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격 위로는 일체 매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상태에서 2,490원 위로는 그냥 보유 영역이다. 예. 2,420원일 때는 뭐 해볼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은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올랐잖아요. 근데 이 가격에서 제가 또 뭐 단탄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매수 추천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십사. 예. 그래서 특별하게 곧보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가격적으로 오버한 상태니까, 예, 제가 떠들 만한 게 없다라는 거고. 자, 일봉은 계속 골드 유지고, 3일봉도 골드 유지고, 주봉도 골드 유지고, 이주봉 너 골드 안 나니? 아직 안 났어요. 얘가 골드 나야 3,000원대를 가는 거예요. 얘가 골드가 나야 되는데 3,000원을 2,900원을 넘어가야 골드가 나요. 그러니까 아직은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라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 볼 건 다 보여드렸죠?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뭐 충분히 설명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까요? 보는 김에 누적 볼까요? 자, 선물 1조원. 그죠? 선물 1조원. 근데 여기도 지금 5,600억을 들고 있어요. 예? 그죠?
5,600억을 들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선물압으로 보면 내려가면 뒤진다는 거죠? 예? 개인이 아래로 내려가면 죽는다고요. 왜? 선물을 들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지금 개인은 상승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선물이나 옵션이 다 위쪽에다가 돈을 벌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금 336.50 여기가 손익분기예요. 근데 외국인이 지금 똑같이 선물 매수를 들고 있고 개인도 선물 매수를 들고 있으니까 내려가려면 어느 날 하루 날 잡아가지고 외국인이 들고 있는 선물 매수를 개인한테 왕창 넘기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려갔을 때 개인은 완전히 죽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옵션 수익도 없고 선물 매수만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 5천억 정도만 넘겨버리면 아래로 내려갔을 때 완전히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좀 던지는 그런 흐름이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물은 골때려요. 현물은 골때려서 지금 보면 5,900억까지 살짝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어쨌든 약하지만 하방을 유지하는 거고 지금 이게 지금 개인이 매도라 이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개인이 매도를 심하게 하니까 2% 뺐다가 다감 올린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수급 보면서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개인이 계속 현물을 팔아.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수급이랑 안 맞는다고. 지수 빠지는 거랑 수급이랑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면 개인이 한 6천억, 7천억 매수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막판 되니까 막 감아 올리고 난리 치더라고요. 자, 이제 개인은 누적으로 아직도 4조 6천억이 있고 외국인은 지금 많이 털었어요. 26조에서 3조 7천억 남았어요. 26조에서. 그러니까 지금 22조 3천억을 판 거죠. 22조 3천억. 그러니까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거 외국인은 계속 빠져나가요.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맞아. 한 번 더 설명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걸 보는 방법을 익혀서 본인들이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하게 계속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쓰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도 그냥 배우셔서 필요하시면 사용해 보시라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화면들을 보고 이런 데이터를 보고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일목 공부하는 방법도 올려드리고 어떻게 보는지도 설명해 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일목을 잘 본다 안 본다 뭐 볼린저 밴드를 잘 본다 안 본다가 아니라 볼린저 밴드라는 도구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그 다음에 일목이라는 지표도 필요에 따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속 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자,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니까 지수도 계속 올라가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매도도 최고치예요. 그러면 이때보다 이때가 매도가 더 세요. 그러니까 깨진 거 아니에요? 예? 이때도 1번, 2번, 3번 했을 때 1번보다 2번이 매도가 세고 3번이 더 세요. 그러니까 결국엔 1번이 무너졌는데 지금이 4번이라고 했을 때 4번이 더 세요. 3번보다. 그러면 저는 여기는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시차가 있을 뿐 붕괴할 가능성은 꽤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외국인의 거래만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누적 매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22조 3천억 22조 3천억을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에는 저점을 깨러 가는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외국인이 매수로 바꾸면 말을 뒤집어야 돼요. 근데 안 바꾸잖아요. 지금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계속 뒷걸음질을 치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가려고 하는 방향은 하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자금 흐름만을 참고했을 때는 316.14는 깨고 싶어 하는 거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깰 건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깨려면 돈을 갖다 퍼부어야 되잖아요. 기관이 받고 개인이 받고 그렇게 받아도 되는 만큼 매도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모멘텀이 언제 올 거냐. 물론 이제 그런 모멘텀이 올라면 미국 증시가 좀 내려야겠죠. 미국 증시가 내려야 냅다 던지는데 기관도 같이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마감은 약간 아쉽지만 만족합니다. 약간 아쉬워요. 왜? 아래 꼬리가 너무 길어. 다음 주 이번 주 저가를 깨야 되는데 저가를 깨야 되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거죠. 차라리 오늘 아래 꼬리 안 그리고 그냥 끝냈으면 다음 주에 바로 저가 깨고 반등했다가 다시 내리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주봉 종가는 하락했고 주봉 종가는 하락했고 거래량은 늘었고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계엄을 하신 분께 이 결과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 황당하긴 한데 그래도 계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고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짓은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내렸으면 좋겠어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